자, 우리가 그 확률과 통계 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수열하고 그 조합, P하고 C를 좀 많이들 까먹으셨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좀 뭘 배웠었는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은 당연히 너네가 아는 것이라고 하고 수업을 할 겁니다, 이제. 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사건과 경우의 수,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용어 그냥 보는 건데, 사건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면은 그게 이제 앞면이 나오는 사건 혹은 뒷면이 나오는 사건, 뭐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일 거고, 주사위는 어떤 눈이 나오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우의 수는 그러면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동전을 던진다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총 가지수가 몇 가지이겠느냐라는 게 이제 경우의 수였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내용이 중요하죠. 합의 법칙하고 고의 법칙. 합의 법칙은 이제 더하는 건데, 두 사건이 어떨 때였었습니까? 두 사건이? 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인데,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지 않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N이면은, 사건 A 또는이 중요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둘이 더한다. 그래서 이를 이제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합의 법칙. 그래서 표현이 또는 이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경우의 수를 더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졌는데 2번 던지는 거야. 그러면 그 두 눈의 합이 뭐 3 또는 4가 되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또는이라고 나오면은 더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두 사건이 이제 결국에 하나만 발생을 해야 될 때, 둘 다 발생하면은 안 될 때 우리는 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백 법칙은 이제 뭐냐? 두 사건이 이제 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사건 B는 N가지일 때, 두 사건 A, B가 어떻게 일어날 때? 네,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해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M 곱하기 N으로. 이를 고배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 우리 푸실 때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문제 풀다가 이런 경험이 많을 거야. 이건 도대체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되는 건지 곱해야 되는지, 그게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거를 이제 구별하는 거는 이제 요거 동시에 발생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 이제. 근데 조금 더 정확한 명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 밑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뭐뭐 이고 동시에 연이어 잇따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은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은 결국에 두 사건이 다 발생해야 될 때, 둘 다 결국에는 발생해야 하면은 곱하는 거야. 둘 다 발생해야 하면은. 알겠죠? 예를 들으면은 만약에 내가 분식집을 이제 갔는데 김밥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다. 둘 다 먹고 싶다. 그러면은 뭐 김밥은 몇 가지가 있고 라면도 몇 가지가 있어. 그럼 그 김밥하고 라면의 그 경우의 수 둘 다 더해야 되는 거겠어? 곱해야 되는 거겠어? 그때는 곱해야 되겠죠? 내가 김밥도 먹을 거고 라면도 먹을 거니까 결국 고르는 그 사건이 둘 다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수예제 그 몇 개, 이거 다 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필수예제 몇 개만 볼 거야. 그 나중에 확통에서는 좀 안 나오는 유형들이 좀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들은 제외하고 볼 겁니다. 이제. 자, 이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일까? 주사위 하나당 6가지가 있어. 근데 두 개를 던질 거래. 이거를 이제 옛날에 더해본 기억이 많죠? 네, 한 번쯤 있잖아. 자, 여기서는 둘 다 결국에는 동시에 던지는 동시에 던지는 거기 때문에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보시는 거고,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이제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 확통은 기본적으로 너네가 이제 나중에 배울 확통 얘기하는 거야. 너네가 앞으로 나중에 배울 확통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케이스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케이스 구별. 케이스를 다 이렇게 하나 나눠가지고 신중하게 이제 문제를 푸는, 그거를 굉장히 잘해야 돼. 그거를. 그
내신도 이제 물론 그러긴 하겠지만은 수능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수능의 선택 과목이 지금 23번부터 30번까지가 있어요. 23부터 30. 그러면은 23은 2점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4부터 몇 가지였더라? 27, 8, 90, 27. 얘는 3점이고 얘가 이제 4점짜리거든. 얘가 4점짜리. 근데 그 수능에서 나오는 요 4점짜리 있지. 얘네들은 100% 케이스 구별하는 문제로 나와. 거의. 근데 케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최소 4, 5가지 이상으로 나눠줘야 돼. 최소.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 수를 다 이제 구해. 하나라도 삐끗하면 틀리는 거지.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케이스 구별을 잘 해줘야 되고, 케이스 구별을. 지금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케이스를 얘는 어떻게 나누면 되겠어, 케이스를? 네. 일단은 두 수의 합이 될 수 있는 그 값의 범위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최소 몇부터 가능하죠? 최소 2부터 가능하죠. 1, 1 나오면 2죠. 그 다음에 최대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이제? 12까지 나올 수가 있지? 6, 6 나오면 되니까. 그럼 이 중에서 4의 배수가 되는 거를 찾아줘야 되니까 케이스를 일단은 4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이 되는 거, 그 다음에 12가 되는 거. 여기 4의 배수들이잖아. 저 범위 안에 있는. 그럼 요것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것들에 해당하는. 지금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를 다시 뭐 복습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배울 그 확통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는 거. 확통에 초점을 둬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 케이스 구별을 잘해야 돼. 케이스 구별. 그 케이스 구별 중 엄청 쉬운 경우가 해당이 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케이스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시도를 일단 해야 돼. 시도를 일단. 끈기가 있어야 돼. 끈기. 인내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확통하시는 분들은 뭐 미적분이나 이제 기하 하신 분들에 비해서 좀 더 필요한 게 뭐냐? 물론 다 필요하긴 한데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끈기와 인내심.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꼼꼼하게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럼 합이 4가 되는 거는 이제 무슨 조합이 있냐? 뭐 1, 3, 그 다음에 이제 2, 2, 그 다음에 이거 3, 1은 되냐 안 되냐? 3, 1은? 3, 1은 이제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주사위예요. 구별이 되는 거. 또 이제 확통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게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도 잘 해줘야 되고. 또 이제 합이 8이 되는 것도 다 구해 보셔야죠, 이제. 네. 이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쓸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빼먹지 말고 이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케이스 구별을 잘 해가지고 잘 세야 된다고 했잖아. 세실 때 그 기준을 좀 잡아서 세세요. 기준을 잡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지 말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합이 8이 되는 거를 몇 개 나열을 했잖아. 나는 이제 얘를 어떤 기준으로 이제 잡아서 이렇게 썼냐면은 일단 맨 앞에 작은 거부터 이제 썼단 말이지. 맨 앞이 이제 2일 때 그럼 뒤에는 자동적으로 6이고 맨 앞에 이제 2, 3, 4, 5, 6 이렇게 작은 순서부터 써가지고 큰 순서대로 이렇게 쓴 거잖아, 이제. 기준을 좀 잡아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케이스 하나하나 경우수 셀 때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봐봐. 합이 10이 되는 자연수 뭐 A, B, C, D가 있다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합이 10이 되는 자연수 A, B, C, D. 그러면은 너네 일단 막 셀 때 막 중구난방으로 세시는 분들이 많아.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5, 3, 1, 1 이렇게 하고 또 뭐 4, 4, 1, 1 막 이렇게 막 세는데 이렇게 막 중간에서부터 세지 말고 기준을 좀 확실하게 좀 잡아서 좀 세라고. 기준을. 그럼 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세는 게 좋을까? 얘는 기준을 뭐 사실 기준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좀 빠르고 쉽게 셀 수 있고 좀 돌아가서 셀 수도 있고 한데, 자, 너네가 딱 이거를 만약에 세라고 했을 때 뭐를 기준으로 잡겠니? 너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고 있어. 뭘 기준으로 잡고 저걸로 셀래? 맨 앞자리수를 어떻게? 작은 거부터? 네. 그러면은 뭐 앞에서부터 작은 순서대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뭐 1117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니? 그 다음에? 1,
1126 이런 식으로 뭐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부터 해가지고 큰 순서대로 쓰는 뭐 작은 것부터 혹은 큰 것부터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는 것도 물론 괜찮고, 아니면 뭐 다른 기준을 만약에 적용한다. 그럼 어떻게 더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 얘는 기준을 다르게 쓸 때. 지금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이제 가져야 되는지를 너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다르게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잡을 수도 있을까? 기준을 다르게 잡으면 셀 때 어떻게 더 잡을 수 있겠니 이거? 기준을 만약에 다르게 잡고 싶다. 다르게 어떻게 잡을까? 뭐 이런 것도 돼. 숫자 1이 몇 개 쓰였는지. 숫자 1. 1은 좀 약간 가장 작은 수 만만하잖아. 그래서 이제 뭐 1이 뭐 4개 쓰였을 때, 뭐 3개 쓰였을 때, 뭐 2개 쓰였을 때, 1개 쓰였을 때, 1개 쓰였을 때,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는 있어. 이게 좀 막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의외로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제. 근데 일단 1이 4개는 당연히 이제 못 오는 것이고, 이거. 1이 만약에 3개면은 맨 뒤에를 무슨 수로 세팅하면 되는 이거? 7로. 1이 무조건 2개야. 그러면 이제 이미 합이 2니까 나머지 이제 두 수의 합이 8이 되면서 1은 절대 세팅을 안 하게 그렇게 숫자들을 잡으면 돼, 이제. 뭐 이렇게도 기준을 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준을. 그래서 학통은 계속 강조하지만 기준을 잘 잡아서 케이스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해.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12가 되는 거는 66밖에 없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하나 더 빠뜨리지 말고 잘 세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하나 더 빠뜨리지 말고 잘 세자. 다 더해주면 9가지 맞니? 9가지?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밑에가 하나 더 있죠? 자, 이번에는 두 수의 차가 3 또는 4가 되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차가 3이 되는 거, 4가 되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건데, 차라는 거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차. 무조건? 뭐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차야. 그럼 내가 처음 뽑은 주사위가 큰지, 나중에 뽑은 주사위가 큰지 모르니까 차가 3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1, 4, 2, 3, 그 다음에 이제 그 앞뒤 자리가 바뀔 수가 있겠지, 이제. 뭐 3, 2, 4,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차가 4가 되는 거 1, 5, 2, 4, 3, 3, 그 다음에 4, 2, 그 다음에 5, 1. 이렇게 해서 작성해 보실 수가 있죠. 나는 지금 경우에서 작성하는 거를 이제 그 작은 순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기준을 잡아서 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또는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경우의 수 두 개를 이제 더해서 4 더하기 5는 9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거 너네 왜 더해야 되는지 알겠니? 왜 더해야 되는지? 합의 법칙을 생각해봐,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 결국에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요, 안 해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냐, 안 하니, 이거? 여기서 두 수의 차가 3이 되는 사건이 있는 것이고, 두 수의 차가 4가 되는 사건이 있어.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두 수가 나왔을 때, 그 두 수가 빼봐. 차를 계산해봐. 근데 그 차가 어떤 딱 하나의 값으로 나오지, 2개 이상의 값이 나옵니까? 차가? 그렇게 안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어떤 두 수를 빼. 그러면은 그 뺀 값은 유일하게 딱 하나로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5하고 3을 해. 빼보래. 그럼 무조건 값이 몇으로 나오는 거야? 2로 나오는 거지. 그 차는 유일하게 딱 하나의 값으로 나오지 여러 개 값이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 개 값이 나오는 게. 그러기 때문에 얘는 딱 한 가지 사건에 해당하는 요렇게만 나오던 합의 법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야. 동시에 얘네 둘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없다. 실제로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도 확인해 보면은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겹치는 게 없죠, 지금. 보시면은. 겹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한다.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2, 3의 차가 응? 어디? 2, 3, 2, 3이요? 오이가? 이상하게 많아. 더한 걸로 했네? 더한 걸로? 야, 개판이네, 그냥? 자보자. 자, 그러면 1, 4, 4, 1. 어쩐지 표정들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네. 이거지? 야, 이게 미쳤네? 자, 보자. 1, 5, 5, 1.
순서대로. 자. 1호, 26, 그 다음에 51, 그 다음에 6. 요거죠? 어이씨, 땀이 나네, 갑자기. 저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거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구나. 경우에서 다 세주시면은 저기 어떡하죠, 이제? 6 더하기 4에서 10 나오는 거네? 6 더하기 4구나. 다 되겠으면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좀 볼 건데, 요것도. 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 개수. 자,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게 중요해. 잘 세는 게 중요합니다. 잘 세는 게 이제. 500원, 100원짜리 두 종류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은 이제 살 건데, 3,000원 이하로 내가 사고 싶다 하는 거거든. 3,000원 이하. 자, 그러면은, 뭐 얘도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경우의 수를 좀 세줘야 되는데, 자, 얘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얘는 기준을. 500원이 어.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세워도 되는 것이고, 500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500원을 한 개 썼을 때 1,000원을 몇 개 쓸 수 있는지 세보시고, 또 500원을 이제 두 개 썼을 때 1,000원을 몇 개 쓸 수 있는지 세보시고, 뭐 이렇게도 기준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지? 이렇게도. 뭐 다르게 기준을 잡아보면은, 3,000원 이하로 사라고 했는데, 500원, 1,000원 종류로만 이제 우리가 따지는 거니까, 3,000원 경우의 수 몇 개, 뭐 2,500원 경우의 수 몇 개, 뭐 이렇게도 기준을 잡아볼 수도 있겠지? 기준을? 기준은 잡기 나름입니다, 이제. 유불리가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방법으로 500원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500원이 한 개 쓰였을 때 1,000원이 몇 개 쓰일 수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1,000원이 몇 개 쓰일 수 있습니까? 1,000원이? 최소 한 개, 두 개까지는 가능한 거 맞니, 이거? 합이 2,500원이니까 그 최대가. 500원을 두 개 썼으면은 1,000원을 쓴 셈이니까 이제 1,00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뭐 잡아볼 수도 있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500원짜리 이제 3개 썼을 때, 그 다음에 4개를 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5개를 썼을 때, 뭐 해보시겠지만, 이게 각 공책을 적어도 한 권씩은 산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한 권씩 쓴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00원짜리 경우에서 생각해보면은, 500원이 3개 쓰였다. 1,000원짜리 하나밖에 못 쓰이는 거 맞니? 하나밖에 못 쓰이는 거? 500원짜리 4개 쓰여도 1,000원짜리 하나 쓰이는데, 500원짜리 5개 쓰이면 이거 괜히 안 되는 이거? 안 되죠, 이거. 이거 왜 안 될까, 이거? 각 공책을 적어도 하나 이상 산다. 최소 1 이상으로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들을 얘네를 이제 다 더해주면은 그게 이제 답이 이제 될 건데, 답이 될 건데, 근데, 이런 거 셀 때, 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웬만하면은 숫자가 큰 거를 먼저 기준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숫자가 큰 걸 기준으로 잡는 게. 여기서는 1,000원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 1,000원을. 1,000원짜리를 이제 하나만 썼을 때, 1,000원짜리를 이제 두 개를 썼을 때, 이제. 이렇게 잡는 게 사실은 좀 더 나을 거야, 아마. 3개는 안 되겠죠? 1,000원짜리 3개는? 자, 이게 왜 더 나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럼 500원짜리는 최소 하나부터 가능한데, 최대 4개까지 가능한 거잖아, 지금 여기. 1,000원짜리 하나에 500원 4개 해주니까. 1,000원짜리 2개면은 500원짜리가 한 개, 2개만 가능할 거야. 좀 더 케이스를 적게 쓸 수 있죠, 케이스를.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 구별을 좀 더 적게 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작성하는 데는 좀 더 낫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왕이면 숫자가 큰 거부터 기준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숫자가 큰 거.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고배 법칙. 자, 이제 보시면 100의 자리는 짝수, 1의 자리는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해주라 라고 돼 있거든. 자, 요것도 자, 생각을 해보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 굉장히 쉬운데 좀 분석하다시피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100의 자리가 일단 짝수라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짝수는 일단은 뭐뭐뭐뭐뭐뭐뭐 있습니까? 저기에 들어가는 짝수는 2, 4, 6, 8, 0 되니? 0? 저기 0이 왜 안 되니 근데? 0이? 0 되면 세 자리가 아니게 되니까 맨 앞에 0이 올 수 없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2, 4, 6, 8 중에서 가능하니까 얘는 이제 4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1의 자리부터 이제 결정해 봅시다. 1의 자리는 소수래. 소수는 이제 뭐 있습니까? 소수는 2, 3, 5, 7 이렇게 4개 있는 거 맞니? 한 자릿수의 범위에서는 소수가 2, 3, 5, 7 4개 있죠. 그래서 2, 3, 5, 7 4개니까 경우의 수를 4가지라고 일단 보는 건데 여기 써버렸네. 얘네들은 곱해줘야 되겠죠. 왜 곱해줘야 될까 이거를? 동시에 좀 더 명확하게. 동시에라는 표현이 이게 어느 교과서 시중교재를 봐도 동시에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 조금 애매하다? 우리는 사실 생각하는 게 근데 여기 경우에서 먼저 쓰고 여기 경우에서 쓰는데 이제 동시에라고 하면은 뭔가 한 번에 딱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건이 발생을 다 해야 되면은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의 자리 고르는 경우의 수 4가지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고르는 경우의 수가 4가지인데 결국 이거 세 자리 자연수를 구성을 하려면은 100의 자리도 일단 숫자가 뭔가 와야 되니까 이 100의 자리 숫자 고르는 사건 발생해야 되고 1의 자리 고르는 사건도 발생을 결국 해야 되잖아 이제. 결국에는 사건이 다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결국에는 다 발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생각할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사람들도 이제 막 많은데 지금 여기 10의 자리가 언급이 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0의 자리는? 곱하기 10을 이거 왜 갑자기 10을 왜 곱하니 이거? 10의 자리는 언급이 없는데 왜 갑자기 10의 자리 있으니? 10의 자리 언급 없잖아. 근데 왜 10을 곱하니? 이거 왜? 자, 그 10의 자리가 언급이 이제 없는데,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는 우리가 다 세야 되는 거잖아.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게 언급이 있는 거는 왜 있는 거냐? 조건을 주는 거지. 조건을. 제약 조건을 이제 다는 거지. 제한 조건을. 언급이 없는 거는 이제 제약 조건이 없다라는 거야. 제한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제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자리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수가 다 이제 올 수가 있는 거니까 10이라고 쓸 거고,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10의 자리도 어떤 수가 결정이 돼야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 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 자, 이제 순열로 이제 넘어갑니다. 순열로. 자, 순열. 무슨 의미입니까? 순열. 순열. 순서대로 나열? 자, 나열을 한 건데, 자, 의미를 한번 씁시다, 이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요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기호는 어떻게 썼습니까? 기호 N, P, R. P가 이제 순열을 뜻하는 퍼뮤테이션의 머리 글자고, 자, 그래서 고를 수 있는 게 n개야. 그 n개 중에서 내가 똑같은 거 여러 번 안 고릅니다. 중복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그 n개 중에서 R개만 뽑아. 그럼 그 R개를 뽑았다. 그것들을 가지고 자리를 바꾸는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NPR이라고 봤어. NPR. 자, 다시 얘기하지만 그 앞에는 서로 다른 것의 개수, 내가 몇 개를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내가 몇 개를 뽑는데 그 뽑은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순서를 이제 고려하는 거, 자리를 이제 바꿔주고 나열을 해주는 거를 이제 뒤에다가 이제 결정하는 거야. 뒤에다가. 자, 이게 잘 들어. 이게 그 우리가 확통을 배울 때 거기 일단 확통의 단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 자, 요거 연관되어 있는데 보세요, 이거. 첫 번째 단원 제목, 대단원 1. 순열과 조합. 근데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나? 여러 가지 순열. 순열은 순열인데 세 가지 순열을 더 배웁니다. 맨 처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다시 원순열. 원순열이라는 거 가장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배워. 여기서 두 번째 중복순열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중복을 허용한다 라고 하면은 그게 중복순열인 거야. 그 다음에 원순열은 이제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인데, 뭔가 중복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처리하는 순열이고. 자, 요 세 가지 순열을 더 이제 배우고, 순열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조합. 조합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그 조합도 이게 중복이 허용이 안 돼요. 근데 중복이 허용이 되는 조합이 있어. 그걸 이제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배운다. 중복조합. 세 번째, 이항 정리. 이항이 뭘까? 이항? 이항이 뭘까? 이항. 서로 반대되는 거. 반대되는 거? 아닌가?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봐. 이항이 뭘까? 이항. 다른 항. 역시 이게 우리 그 문과 친구들은 약간 그 감성이 있어, 이제. 근데 딱 그 감성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난 좋아, 이제. 근데 그 감성 말고 약간 진짜 그 이과 애들처럼 단순한 그 마인드가 필요해. 단순한 마인드. 이항이 뭘까? 이항. 이항 대립이 서로 반대되는 거. 봐봐. 야, 문과 감성이 있다니까, 일단 이렇게. 이항이 뭘까?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봐. 진짜 단순하게. 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항이 뭐야, 이항. 두 번째 항. 그런 느낌으로 단순하게 생각해봐, 다시. 거의 다 왔어. 이항이 뭘까, 이항. 두 개의 항이야, 두 개의 항. 항이 두 개는 얘기, 항이 두 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항이 두 개인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나타낼 정리가 돼. 이항 정리, 이제. 이런 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봐봐. 우리 A 플러스 B 거듭 제곱할 때, 너네 세제곱 공식, 이거 알지, 이거? 세제곱? 내가 물으면 안 되지. 너네 네 제곱 아니, 되고? 왜죠? 진짜? 이거를 일반화 해가지고, 이제, n제곱 했을 때, 이거 항이 막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앞에 개수도 있잖아. 그 개수를 이제 이 방법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이 방법으로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있고, 조합을 이용한 거고, 조합. 두 번째 대단원은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이에요, 확률.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확률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확률의 뜻과 활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거 첫 번째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그 확률이고요.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확률을 배우셨을 건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건이 이제 추가된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 조건부 확률. 조건이 추가됐을 때 확률이 이제 그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걸 따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통계로 들어갑니다. 통계. 그러니까 이제 얘는 사실 크게 보면 이제 경우의 수고, 얘는 이제 그 경우의 수들을 이제 확률화한 건데, 이제 통계는 그 확률을 이제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는 거거든. 그래서 확통은 연계가 돼요. 연계가. 앞에를 모르면은 뒤에 걸 할 수가 없어. 앞에를 모르면. 내가 이 확률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중복조합을 모른다든지, 혹은 내가 아까 얘기하는 원순열, 이런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이 단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단어 문제는. 자, 그럼 통계.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확률을 이용해서 이제 통계를 이제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얘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숫자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그것들에 대한 통계를 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와 그 다음에 이제 이항 분포 다른 게 있다. 이항 분포. 이 이항이 뭘까? 여기 있는 이항은 뭘까? 여기 있는 이항. 서로 반대되는 거. 두 개의 항이야 이거. 알겠지? 두 개의 항. 두 개의 항이야. 항 두 개야.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라는 게 있다.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 네. 통계적 추정. 여기는 좀 굉장히 좀 약간 좀 심오한 건 아닌데 좀 약간 재밌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앞에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뒤로 갈수록 그 수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게 메인입니다. 여기가 메인입니다. 이 메인. 이거는 사실 내신이든 수능이든 이거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이제 너희들이 이거 처음에 접하면은 특히 여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 개념적으로 어려워하거든. 근데 문제가 굉장히 이제 접하다 보면은 문제도 처음엔 어려워지만 결국 접하다 보면은 아 여기가 진짜 완전 점수 주는 단원이었구나. 개꿀 단원이었구나. 라는 거를 너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얘기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그럼 어렵게 나오면은 밑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 순열과 조합이잖아. 여기 여러 가지 순열 있잖아, 이거. 경우의 수 이제 쓸 때 케이스를 이제 다 나누는 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이고. 확률. 특히 여기 조건부 확률을 이제 할 때 이 조건에 딸린 확률을 구하려고 또 케이스를 또 막 나누는 그런 확률을 계산을 나중에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다시 여기랑 이제 연관을 지으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순열에서 중복 순열은 기호를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 중복 순열은 이제 중복을 허용하는 거거든. 그런데 기호가 n 파이 r입니다. n 파이 r. 이거 파이가 대문자예요, 대문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조합이 있거든, 중복 조합. 조합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조합은 이제 C였어. NCR로 표현이 되는 거야. 자, 중복 조합은 이제 C가 아니라 H야, H. H로 쓰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나온 기호가 총 4개거든? NPR, NCR, NPIR, NHR, 이거거든, 이제. 자, 얘네 4개 다 항상 앞에 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의미하는 거야. 뒤에 있는 거는, 그러면 그 고르는 거를 이제 내가 순서를 내가 생각을 할 거여가지고, 그 고르는 작업을 몇 번 해야 되는지 횟수가 나온다, 횟수.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뭐다? 고를 수 있는 그 대상이 몇 개인지,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그럼 그 대상을 몇 번 골라야 하지? 해가지고 대상을 고르는 횟수야. 횟수.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앞에는 대상, 뒤에는 횟수. 이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무조건 앞에는 내가 고를 수 있는 대상의 개수, 뒤에는 그 대상을 고르는 횟수가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더 계산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자, 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을 해줄 때, 자, n개가 있어. r개를 택해서 일렬로 줄 세울 거래. 맨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몇 가지 고를 수 있냐, 맨 처음에? 몇 가지? 맨 처음에 n가지가 올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리. 자, 여기 n가지 골랐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고른 거를 하나 제외한 몇 가지? n-1가지. 이게 왜 하나가 주냐면은 애초에 순열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해서 마지막 R번째까지 이제 골라. 이게 하나씩 줄어들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하나씩. 그러면 이제 R번째까지 골랐으면은 이제 n-R 더하기 1가지가 되거든요, 이제. 막 이걸 막 외워둘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씩 들어간다. 요것만 이제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줄어가는 거를 알게 이제 쓰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그냥 n-r 더하기 1이 그냥 나온다는 거고, 이게. 그것들을 이제 다 이제 곱해줘야 되겠지. 왜 곱해주니, 이거? 결국에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R번째 자리가 다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건이 결국에는 다 어때야 돼? 발생해야 되는 것들이야. 결국에는 다 발생해야 되는 사건들이다.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얼이야, 팩토리얼 이제. 팩토리얼은 이제 1부터 n까지의 곱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이제.
자, 고를 수 있는 게 n개인데 내가 그 n개를 내가 다 골라버려서 가지고 일렬로 줄을 세울 거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n가지, n-1가지 해가지고 쭈르륵 가서 한 가지까지 이제 써주게 되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거를 이제 1부터 n까지의 곱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 이제. 1부터 n까지 곱. 그래서 이는 1부터 자연수 n까지 곱한 거와 같고, 이를 n의 계승 혹은 팩토리얼이라고 뜻합니다. n 팩토리얼. 자, 기호로 나타내주게 되면은 이제 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n 느낌표. n. 그래서 얘는 이제 n개 중 n개를 다 골라서 나열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n 팩토리얼. 이제 n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제 n.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요거 다시 보실게. 그 npr을 n부터 n-r 더하기 1까지 곱으로 보는 건데 얘를 조금 변형을 이제 해줘가지고 이제 그 팩토리얼로 좀 쓰고 싶은 거야. 팩토리얼로 1부터 n까지 곱한 걸로 변형을 해줄 거거든요. 얘를 이제.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얘를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내가 n부터 1까지 쌀 하나 곱하고 싶은데 지금 얼마 안 곱했잖아요. 얘가 지금. 그러면 얘를 쭈르륵 더 연이어서 1까지 곱하고 싶으면 1씩 줄어들고 있으니 여기서 1 작은 n-1, 1 더 작은 n-r-1 이런 것들을 계속 쭈르륵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3, 2, 1까지 그냥 싸라라락 여기 곱해주시면 되겠죠? 내가 1부터 쭉 곱하고 싶은 걸로 표현하려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곱해주신 게 분자가 되는데, 이게 갑자기 내 맘대로 이걸 곱하면 안 되니까, 다시 분모에다가 나눠준 거예요, 이제. 똑같은 이게 나올 수 있게. 그러면은 결국에 분자는 1부터 n까지 곱이니까 n 팩토리얼이고, 분모는 n-r 팩토리얼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래서 npr은 저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npr. npr은 뭐다? npr은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로 오는 구조야. 저게 npr. 앞에 거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0 팩토리얼, np 0 이런 것들 값이 몇인지 기억납니까? 0 팩토리얼이 몇이었니? 1. 그 다음에 np 0 n개 중에서 0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이었니 이거? np 0은 1이야. 1. 뭔가 의미가 좀 이상하잖아. np 0 n개 중에서 0개를 골라. 아무것도 안 골라. 근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1이래. 이제 그 계산을 좀 이제 우리가 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이제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일반화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 자, 저렇게 정의를 이제 해주시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식이 이제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왜 저거를 1로 정의를 하냐면은 저거를 1로 정의를 해야 이제 이 R 있잖아, R. R이 이제 0일 때, N일 때까지 좀 이제 그 R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야, 확장. 왜냐하면은, NP, R 할 때, R은 뽑는 횟수라고 했잖아. 뽑는 횟수가 0개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 근데 식은 일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식이. 근데 이제 이 R의 범위가 그럼 원래는 있잖아. R의 범위가 원래는 0보다는 크고, n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것까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정의를 원래 했습니다. 원래 저렇게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 값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 값만. np형은 1, np에는 n 팩토리얼 다 곱하는 거였고 다시 한번 여기 쓰시면은 이제 이렇게 좀 써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n-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몇 개 좀 볼게요, 문제를. 이제 NPR을 계산하는 거거든, NPR 계산.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거야. 1씩 줄여 나가면서 곱할 건데, n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 곱하는 거? 2번 곱하는 거. n에 n-1. 위에 거는 np1은 그냥 n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n. 얘가 64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이제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이제 얘가 n제곱이, 이게 소구가 되지, 이게 소구가. n제곱이 64여가지고 n을 8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건 단순 계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단순 계산을.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이제 보시면은 순열의 수야 이제 본격적으로 순열을 이제 적용을 해볼 건데 이제 실생활로. 자, 학생이 만약에 5명이 있는데 3명을 뽑아가지고 그 뽑은 3명을 한 줄로 세우고 싶다. 그 경우의 수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너네가 이제 앞으로 나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 지금 얘는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한 줄로 이제 일렬로 나열을 시키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세 자리가 이제 있는데 이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여기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 그 다음에는 이제 4가지. 그 다음에는 이제 3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도 다 이제 곱하는 것이었죠. 왜 곱해? 결국에는 그 3명을 다 뽑아야 되는 거니까. 사건이 다 결국에는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산을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이제 하는데, 저거 순열의 기호 NPR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나올까? 순열의 기호 NPR로. 5P3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이것도 너네가 기호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 5명 중 3명을 뽑는다. NPR. 저기서는 5P3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5명 중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자, 2번은 5명을 다 한 줄로 세우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5명 다 뽑아서 세우는 거니까 5P5라고 볼 수 있으며 이거는 5팩토리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팩토리얼 요거 이제 조금 내가 이제 작년에 수업할 때는 외우라고 이제 했는데 아저씨 기억납니까? 7팩이 몇이야? 제곱하면 기억나지? 제곱하면? 응? 그래서 기본적인 이거 팩토리얼은 좀 기억을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0팩 1, 1팩 1, 2팩 2, 3팩 6, 4팩 몇이니? 24. 5팩 몇이니? 120. 6팩 몇이니? 720. 자, 7팩 몇이니? 5040. 그 다음에 8팩 몇이니? 4320. 여기까지는 좀 이제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9팩, 나도 몰라. 여기까지만 일단. 8팩. 기억을 좀 해놓읍시다. 당연히 외워놔야 돼, 이거. 구구단 같은 느낌이죠?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제 좀 외워두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저거 굉장히 중요하다. 저거 이웃할 때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니, 너네? 이웃할 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제 이웃은 잘 기억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자, 문제 일단 보시면은, 남자 넷, 여자 넷이 있는데, 남학생 4명을 모두 이웃하게 세우고 싶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음으로 쓸게. 남자 4명을 그러면 이제 이웃하게 세우는 거는, 자, 남자 4명을 한 그룹으로 묶었던 거 기억납니까? 여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겹치네. 자, 여자는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때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때 경우의 수를. 일단은 이 남자 하나로 묶은 것 안에서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가 몇일까, 이게? 4명이 다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4팩토리얼 맞네, 4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뭐도 해줘야 돼, 이제. 5팩은 이 남자 4명 한 그룹을 이제 한 사람으로 봐서 전체 5명의 사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5팩까지 곱해줘야 되겠죠, 이제.
자, 이웃할 때. 이웃할 때에는 어떻게 풀었다? 이웃할 때에는 이제 그 이웃해야 하는 그 대상을 이제 하나로 묶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로 묶는다. 그래서 이웃할 때는 어느 정도는 잘 기억하시지만, 이게 좀 잘 안 되는 게. 이웃하지 않을 때 이거는 거의 기억을 못 하더라고. 이거는 거의. 어떻게 했니, 저거? 이웃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나마 대답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를 뺀다. 있다고 얘기하거든? 자, 그렇게 얘기해. 그럼 패가망신한다고. 절대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돼, 이거. 그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절대 그렇게 기억하면 안 돼. 얘도 그 고유의 푸는 방법이 있다고, 얘도. 이웃하지 않을 때, 기억나니? 한 명이라도 기억. 한 명. 네, 봅시다, 그냥. 자, 이웃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여학생 4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있거든? 그러면은, 자, 방법 보세요, 이거. 두 가지야. 이웃해도 되는 거 있지?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치합니다. 먼저 나열합니다. 두 번째, 그 배치한 다음에 사이사이 그 공간에다가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배치하는 거야. 요거예요, 요거. 다시 얘기하지만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를 뺀다. 이따구로 얘기하지 마. 이따구로 얘기하게만 해봐. 그러면 안 돼. 저게 무슨 말이냐. 일단 여기서는 여학생 4명이 이웃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학생 4명이. 그러면 여학생 4명 말고 남학생 4명도 지금 있는데 남학생 4명은 별다른 조건이 없으니 뭐 이웃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것들 남학생 4명을 먼저 배치합니다. 그러면 남학생 4명 배열하는 그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얘는? 남학생 4명 배열하는 경우의 수? 남학생 4명 먼저 나열이니까 4팩토리얼이라고 보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 깔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 그 남학생 배치하고 나서 그 사이사이 공간이 있어. 공간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5개의 공간 맞니 저거? 참고로 봐봐 남학생 4명을 배치했으면은 그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야? 더하기 1 해서 5개야. 알겠지? 더하기 1이야, 더하기 1. 이걸 막 일일이 막 세고 있지 말고, 더하기 1이야. 하나 더 더하면 돼. 자, 10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야? 11개야. 알겠지? 일일이 다 세고 있지 마.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이제, 남학생 4명을, 여학생 4명을 배치할 건데, 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 5군데 중, 내가 5군데 중, 4개의 자리를 골라서 그 고른 4개의 자리를 이제 일렬로 나열을 시키면 줄을 세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건을 만족하게 배치가 된다. 자, 여학생 4명 뭐 여기 네, 뭐 여기 이렇게 이제 배치를 시키면 된다는 거야. 여학생은 기본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배치를 시키라는 거야. 그 공간 5개 중 4개를 골라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인데, 밑에 3번. 남학생과 여학생을 이번에는 교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다라는 거거든. 교대로 세워보고 싶다. 이 교대로는 남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는 거야. 지금 인원수를 보세요, 이거. 같은 인원수죠. 4명. 그러면은 같은 인원수를 교대로 세울 때에는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남자를 먼저 세운다 가정이 있을 때에는 남녀 요렇게도 배치할 수 있지만 여학생을 먼저 배치할 수도 있잖아. 그다음 여남 이렇게도 배치가 가능할 거란 말이네. 자, 그러면은 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끼리만 자리를 바꾼다 생각하면은 몇일까? 4팩토리얼 맞니? 4팩토리얼? 여학생끼리도 자리가 바뀌면 몇이니 이거 이제? 4팩토리얼 맞니 이거? 끼리끼리 같은 성별끼리 곱한다. 이게 밑에도 똑같지 않을까? 밑에도?
자, 확통하면서 중요한 거. 이게, 케이스를 나눌 때, 이게 같은 경우의 수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줘야 돼. 이게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같은 상황인지를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똑같이 나오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케이스를 일일이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처리해주는 게 좋은 거야? 그냥 같은 케이스로 보고, 2를 곱해서 그냥 써주는 게 낫겠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이 그 케이스를 나눌 때 효율적으로 케이스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케이스 분류를. 그래서 이제 인원수가 같을 때, 교대로에서 인원수가 같을 때는 이렇게 이제 써주는데,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인원수가 이제 어긋날 때야,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가 5명, 여자가 4명이라는 거 해봐. 근데 교대로 세우고 싶대. 어떻게 세워야 되니, 저거? 어떻게 세워야 되니, 저거? 교대로 세우고 싶대. 이거는 무조건 그 인원수가 더 많은 놈부터 배치를 해야 교대로 배치가 가능하다.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된다. 저런 식으로 케이스가 나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런 식으로. 여자부터 쓰려고 하는 순간, 이게 교대로 나열이 안 될 거야.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성별끼리 남학생 2팩, 여학생 4팩, 이렇게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만. 그리고 교대로의 문제는 뻔해. 무조건 인원수가 같거나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야 돼. 왜냐? 이거는 2명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건 교대로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많아야 1명 차이, 아니면 같은 인원수로 차이가 나야 된다. 라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 특히 이거 이웃하지 않을 때 이거 기억해야 돼. 요거 이웃하지 않을 때 전체 전이라고 나오는 순간 이제 알겠지, 전상우? 전이라고 나오는 순간 안 된다. 전체에서 뺀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제한 조건이 있을 때 보시면, 자, 필수예제 12번은 이제 자, 요 6개의 문자를 한 줄을 나열을 할 것이래. 근데 PD에 위치가 정해져 있지. 위치가. 원래 항상 그 수학에서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부터 처리하는 게 좋아요. 조건이 까다로운 거. PD는 조건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조건이 까다로운 놈부터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P는 무조건 맨 앞에 고정, D는 무조건 맨 뒤에 고정하는 거니까 나머지 4개의 문자를 가운데 자리에다가 깔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경우의 수가 몇일까, 얘가 이제 뭔지 모르는 그 4개의 문자를 여기 나열해줘야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라고 써야 되는 거 맞니? 4팩토리얼이라고 쓰시고 4팩토리얼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와 5 사이에 2개의 문자만 오고 싶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가운데 2개 5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 5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2개만 와줘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문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하나로 이제 묶어서 보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서. 그럼 아직 모르는 또 다른 2개의 문자가 이제 있는데, 자, 이때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작성을 해주느냐. 일단 2, 5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의 문자가 있습니까? 4개의 문자가 있죠. 저 4개의 문자 중에서 내가 이제 2개를 골라서 그 고른 2개는 요 가운데 2자리에다가 내가 배치를 시킬 거야. 가운데 2자리. 그게 4P가 되겠고, 여기 뭔가 2개 까는 거. 그 다음에 2와 5는 자리가 바뀔 수가 있죠. 2팩으로 나열까지 고려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도 해줘야 될까,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 뭐 해줘야 돼, 이제? 네. 이거 이제 하나로 묶고 쓰면은 이제 요거 나열해주는 셈이니까 3팩토리얼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3팩토리얼까지. 저것까지 해 주셔야 되고, 저것까지 이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3번은 적어도 한쪽 끝에. 자, 적어도라고 나왔네, 적어도. 뭐 하라는 거지, 적어도? 적어도. 이거 빼야 이거는 전체에서 빼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전체에서 6건을 빼는 건데, 얘는 100%는 아니다, 얘들아.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니다.
얘가 왜 100%가 아니냐면은 일단 저렇게 문제를 푸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저렇게 안 하는 게 더 쉬운 경우도 이제 가끔 있어요, 이제. 근데 보통은 저렇게 이제 푸는 거고.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화통은 그 케이스를 나누는 것부터가 중요해.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은 6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야. 720이야. 그 6팩토리얼이라는 경우의 수를 내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케이스를 찢어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봐봐. 지금 이 3번 문제는 그 자음 모음이 그 양 끝자리에 이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거야, 이제. 그러면은 자음 모음이 양 끝에 어떻게 올 수 있는지 그 전체 경우의 수 이제 그 6팩을 내가 쪼개보면은 맨 처음에 자음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도 올 수 있니 얘들아 이게? 모음도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도 올 수 있니 얘가 이제? 네. 자모도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합니까 이거? 내가 이제 모자도 이제 가능한 거 아니니? 모자도? 이거 맞니? 모자. 그러니까 이 6팩이라는 경우의 수를 내가 양 끝에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라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케이스를 이렇게 구별을 한 것이잖아. 케이스를. 이게 돼야 된다고 케이스 구별이. 그러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이게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의 수가 이제 무엇에 해당하는 케이스인지를 생각을 해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그러면은 이 1, 2, 3, 4 중에서 저 설명에 맞는 게 몇 번이 있습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고 싶다. 몇 번에 해당이 됩니까? 저게? 이거 1, 3, 4인 거 확인됩니까? 1, 2, 3, 4인 거? 네. 그러니까 1, 3, 4인 게 자음이 최소한 하나가 온 것이구나 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얘를 그냥 전공법으로 풀 거면은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서 구하고 자모가 오는 거, 모자가 오는 거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케이스가 총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냐면은 3가지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얘네 둘이 같은 경우의 수라는 것도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같은 경우의 수겠지, 이거? 자리 바꿔도 똑같겠지? 근데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뭐 되긴 되지만은 그거 말고 여사건으로 전체에서 요거 하나만 이제 띡 구해가지고 얘만 빼버리면 나머지가 이제 경우의 수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화가 돼야 돼.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 주려면은. 대부분은 여사건으로 푸는 게 낫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제 그냥 전공법으로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돼야 됩니다. 이게 시각화가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여사건으로 해보면은 전체 6팩에서 자, 이제 모음인 경우의 수.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니? 모음. 모음이 뭐가 있나 확인을 해주시니까 이, I, O 3개가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 3개의 모음 중 2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이니? 3개의 모음 중 2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나열 3P.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4개는 그냥 나열해주면 되잖아. 4팩으로 이렇게. 그지? 이렇게 깔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깔아주면 돼요, 이제. 깔아주면 되고,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마지막 요거까지. 그 뒤에 그 14번은 사전은 안 나와요. 자, 안 나옵니다.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자, 요건데, 이제, 자, 0, 1, 2, 3, 4 순서대로 나열해서 자연수 구성하는 것이거든, 자연수 구성. 그러면은 이제 세 자리 정수를 만들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앞에는 뭐가 못 온다라고 했지? 0이 못 오니까 0을 제외한 나머지 몇 가지 경우에 있어? 이제 1, 2, 3, 4니까 4가지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10의 자리는 뭐가 올 수 있습니까? 앞에서 고른 거 제외하고 0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몇 가지니? 4가지가 되고, 이제 남은 2개 썼으니까 3가지를 맨 뒤에 써주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2번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짝수잖아. 맨 뒤에가 0으로 끝나도 짝수야. 그죠? 짝수는 일단 0이 4, 6, 8로 끝나줘야 되니까 맨 뒤에가 0이냐, 2냐, 4냐 이렇게 케이스 구별을 해볼 수가 있을 거죠. 케이스 구별을.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보시면
맨 뒤에가 0으로 끝났다. 앞에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이 올 수 있니? 앞에는 이제 맨 앞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맞니,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경우의 수.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0이 못 오니까 몇 가지 올 수 있니? 3가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맞니, 이거? 3, 3. 얘는 사실 같은 경우의 수 맞니?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경우의 수죠. 그래서 얘도 9라고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랑 순열까지 갖고 이제 조합 이제 뒤에 이제 남은 거 하나 이제 볼 건데, 자, 의미부터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볼 거야. 우리가 순열은 의미가 뭐였습니까? 순열의 의미? 순서대로 나열, 이게 끝이 아니고, 순열의 의미는 뭐였었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순열이었어요. 자, 조합은 그 순열의 과정 일부만 의미로 갖고 있는데, 뭐냐면은,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뒤에 이게 보입니까, 여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알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순열은 택한 다음에 나열까지 해줘야 돼. 그 골랐던 알개를 나열까지 해줘야 되는데, R 팩토리얼로. 얘는 그냥 선택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기호로는 우리가 이제 컨비네이션 약자 해가지고, 이제 NCR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의미가 나오게 돼. 그 N과 R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앞에는 내가 뭐가 온다라고 했냐, 앞에는 대상이 옵니다, 대상. 그, 몇 개를 고를 수 있는지, 그 고를 수 있는 대상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뒤에는? 그 대상을 고르는 횟수입니다, 횟수. 몇 번 골라야 되는지, 그 횟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 대상과 횟수다. 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조합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아까 순열의 의미 일부만 그 담고 있다라고 했거든? 자, 일렬로 나열까지 해주게 되는 경우의 수는 순열, NPR인데, 얘는 그 우리 방금 전에 조합의 의미, 그 알개를 그 고르는 조합의 수랑, 그 다음에 고른 다음에 그 고른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R 팩토리얼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해서, 결국 NPR이라는 거는 저 NCR과 R 팩토리얼을 곱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R 팩토리얼까지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NCR을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R 팩으로 양변을 나누면 되거든. 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NCR은 우리 순열처럼 계산하면서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뒤에 거 팩토리얼로. 자, 예시로 나와 있는데, 이 ABC를 일렬로 나열해주게 되면은, 저 문자 3개를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6가지 조합이 나오게 되고, 이제 나머지 조합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정하는 게 있거든요. NP형 0팩을 1로 이제 정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계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NC형을 1로 정의해버리면은, 우리 방금 전에 기억에서 이제, 기억에 썼던 식이 이거였거든요.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 이게 이거였거든요, 이제. 자, 이제 NC0, R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자, NP0은 NC0 곱하기 0 팩토리얼이잖아. 0 팩토리얼. 자, NP형 0팩을 1로 정했었기 때문에, 우리 NC형이 1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NC형이 1이 나온다. 의미가, NC형의 의미는, 그 고를 수 있는 게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0개를 고르라는 거잖아. 0개를.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조금은 뭔가 좀 이상한데 그 경우의 수는 이 계산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1로 그냥 정한다는 의미고. 자, 그래서 NC형은 1,
n개 다 고르는 것도 그 다 고르는 거 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 3번이 중요하지, 3번이. NCR이 뭐랑 같았었습니까? 기억납니까? NCR이 뭐랑 같았니? NCR?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n-r. 요거랑 같다.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그 예를 들면 이거거든? 그 우리가 OC4를 계산하고 싶어. 5개 중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그게 앞에서 뒤에 거를 뺀 OC1과 같다라는 거야. OC1과 같다. 저게 왜 같냐면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사탕이 5개가 있어. 5개. 근데 내가 지금 그 사탕을 좀 많이 먹고 싶어서 그 4개만 골라서 내가 먹으려고 해. 그러면 5개 중 4개를 내가 지금 먹으려고 고르는 건데,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안 먹는 사탕 하나 고르는 거랑 같니? 안 먹는 사탕 하나 고르는 거. 그러니까 4개 고르든 먹을 거 4개 고르든 안 먹는 거 하나 고르든 똑같다라는 겁니다. 경우의 수는. 의미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빼도 똑같은 것이고. 자, 4번. 4번은 이제 뭐냐면은 NCR이 n-1c r-1 더하기 n-1c r이라고 보는 거야. 저건 도대체 왜 저렇게 되냐. 얘도 이제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그, 공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공이 총 n개가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이 중에서 알게만 공을 이제 내가 고를 거야. 알게만 이제. 그럼 알게만 이제 고른 건데, 알게만. 근데 생각을 해봐. 그 확통에서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저번 시간에. 뭐라고 내가 말씀드렸니? 확통하면서 뭘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경우를 나눠서. 케이스를 좀 잘 나눠줘야 된다고 했거든? 사실 그 케이스를 나누려면 기준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기준을. 기준은 그냥 내가 잡기 나름이야. 그 기준을 잘 잡으면은 효율적으로 케이스를 잘 경우의 수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좀 이상하게 잡으면은 좀 되게 복잡하게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잘 봐. 그 내가 이제 여기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그 경우의 수 NCR이 있을 건데, 이 NCR이라는 경우의 수를 내가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케이스를 나눠볼 거거든?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어떤 특정 공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공이 있다라고 해봐. 그러면은 내가 알게를 선택할 때 이 표시한 공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내가 이거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얘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알게 고를 건데 그 고르는 그 알게 중에서 얘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n개가 아니라 하나 뺀 n-1개를 이제 보면 되는 거잖아. 그 n-1개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더 선택하면 되니? 몇 개를? 얘는 내가 반드시 뽑는 거라고 가정했으면은 뽑을 게 하나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r-1인 거야. r-1. 저 공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색칠한 공이 반드시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를 제외하면 이제 n-1개의 공 중에서 아직 고른 게 없으니까 r개를 골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서로 구별되는 사건이니까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NCR을 얘네 둘의 합으로 이제 분해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얘네들의 합으로. 오케이? 저렇게 의미로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의미는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계산하는 거 이제 해보실 건데, 계산. 내가 저번에 팩토리얼 좀 써드렸었는데, 팩토리얼 기억이 나십니까? 팩토리얼? 기억나니? 팩토리얼. 기억이 납니까? 6팩이 몇이었어? 6팩. 6팩. 네? 720. 720. 5팩이 몇이었어? 5팩. 120. 확통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계산들 많이 할 건데, 이게 약간 좀 하다 보면은 좀 외워지는 것도 좀 이제 있을 거야. 외워지는 것도. 뭐, 당연히, 이게 외워지면 굉장히 좀 자질구레한 계산을 다 생략해 버릴 수가 있거든. 외워버리면은. 그래서, 이거는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외워두면. 그래서 이거를 내가 드릴 거야. 몇이 몇은 몇이고 이거를 뭐 계산하다 보면은 좀 이제 외워지긴 하는데 한번 드릴 거야.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가 봐봐. 예를 들어서 9시 7을 계산하라고 한다면은 이거 계산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일단. 원래 9시 7을 계산하고 싶으면은 우리 순열처럼 일단 계산을 해. 순열로 계산하면은 9p 7은
9부터 시작해서 7번 써 나가는 거잖아. 근데 조합은 이제 거기다가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누는 것까지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 97을 계산하라고 했으면은 원래는 그 7번 곱한 거를 쓰시고 7번.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이니까 이제 7, 6, 5, 4, 3, 1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잖아 원래. 그래서 뭐 여기 겹치는 거 약분되는 게 이제 많이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제 뭐 9, 8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제 뭐 약분해서 9, 4, 36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조합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앞에서 뒤에 거 뺀 9C2로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하겠지. 두 번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뒤에가 이제 앞에 수의 절반을 넘어가면은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게 계산이 편하다라는 거야. 줄여서 하는 게. 그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한 어느 정도까지는 좀 기억해 놓는 게 좋냐면은 한 10C까지는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10C. 앞에가 이제 1부터 10C 해가지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좀 외워주는 게 좋아. 저것들은. 근데 이 정도 외워두면은 거의 그 확통 계산의 한 90% 이상은 이제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90% 이상은. 그래서 이건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8C3은 이거 56. 뭐 10C3 120. 그 다음에 이제 10C5 252. 9C4 126. 이런 식으로 좀 몇 개를 좀 외워두는 게,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니네가 이제 편할 거야, 니네가. 자. 또 이걸 알면은, 이런 단순 계산도 사실 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은, NC3이 20이 되도록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몇 개.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두 개. 2개 정도 보통 있는데, 이게 외우고 있으면은 n이 6이다라는 거는 바로 알 수가 있어. n이 6이다. 6C3이 이제 20이거든,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만약에 모르고 있다, 모른다. 그러면은 뭐 계산해봐야 돼. NC3이니까 n부터 시작해서 3번 곱해주시고, 뒤에 거 팩토리얼 이제 3팩, 6으로 나눠주시면 이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6을 이제 곱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을 곱해주면은, 이거 120이죠, 120. 그러면, 우리 원래 저런 거 어떻게 푸니? 저런 거? 어떻게 푸니까? 보통은 전개에서 이제 n에 관한 3차 방정식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근데 봐봐. 얘를 만약에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시면,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n 마이너스 120. 이거 바로 그냥 정리한 건데,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n을 찾아야 되잖아, 일단.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냐면은, 이 식이 성립하는 n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1, 2, 3, 4 몇 개 넘을 거 아니야, 너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n에다가 몇 개 넣어봐야 되거든? 그럼 넣을 거면은, 전개한 상태에서 넣지 말고, 여기다가 넣는 게 나아. 왜 그러냐면은, 이 얘네 3개의 수 때문에 그래. 얘네 3개의 수가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쟤네 세 수가? 보면은 1씩 차이 나죠. 1씩 차이 나는 거. 그러니까 연속된 세 수의 곱이 120이 되는 것만 찾으면 돼. 예를 들면은 2, 3, 4 이게 곱해서 120이 되는지, 혹은 뭐 3, 4, 5 곱해서 120이 나오는지 이걸 찾는 게 훨씬 빨라. 어차피 전개에서 풀어도 대입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대입할 바에는 적당한 수 3개를 떠올려가지고 120 되는 걸 찾는 게 훨씬 빠르다. 여기서는 이제 654면 되거든요. 654. 6, 5, 30에다가 다 곱하니까 120이야. 그래서 n을 6이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이렇게 찾는 게. 근데 여기서 그 한 가지 좀 팁을 좀 알려드리면은, 한 가지 팁을,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조금 뭐 유용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결국 이거거든? 나도 이거를 대학교 때 어떤 수학 과목 이제 들으면서 그 수학과 교수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유용하긴 한데,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하잖아, 이제. 어떤 연속된 세수의 곱이 120이 되는지 찾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뭐냐면은, 잘 봐, 이거. 얘는 있잖아. 대충.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대충 있잖아. 아저씨 기억나니? 안 나니? 봐봐. 얘를 1 빼.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숫자를 1 늘려.
그러니까 가운데 수의 세제곱꼴처럼 이제 대충 그냥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봐봐. 얘를 1을 더 크게 하고, 다시 1을 줄이고 1을 크게 했으면은 뭔가 숫자가 바뀌겠지. 근데 대충 얘네 세 개를 다 똑같이 만들어 보면은 어떤 수의 세제곱이 대충 120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돼. 어떤 수를 세제곱해야 대략적으로 120 근처에 있는 수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거는 그 제곱수를 조금 외우고 있으면은 이 방법이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세제곱해서 120 근처에 있는 수가 뭐가 있니? 뭐가 있습니까? 아저씨 외웠잖아, 제곱표. 뭐야? 120 근처에 있는 제곱수 뭐 있어? 세제곱수. 5의 세제곱이 125야. 5의 세제곱이. 그래서 얘가 125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제 5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합리적인 일단 의심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가 5면은 이제 n이 그럼 6이라는 거니까 6을 넣어서 이제 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제. 6을 넣어서. 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제곱수를 외우고 있으면은 얘가 좀 더 빠를 수도 있어. 연속된 세수일 때, 연속된 세수. 그래서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6C R이 20이거든요. 6C R이. 근데 사실 이게 위에랑 숫자가 똑같아서 R을 그냥 3이라 결정해주면 됩니다. R은 3. 자, 그 다음에 3번은 저 NC6이 NC8과 이제 같도록 하는 걸 찾는 건데 이게 있잖아. 그 앞에서 뒤에 거를 빼. 그러면은 그게 이제 똑같은 수가 나온다라고 했잖아. 요거랑. 그래서 얘는 14로 그냥 정해주면 돼요. 14로. 14로 정해주면 된다. 거꾸로 생각하면은, 봐봐. 그, OC4를 앞에서 뒤에 거를 빼, OC1이랑 이제 같잖아,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봐도 되는 거. 뒤에 두 수를 더한 게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걸까요, 이게? 앞에 수가 됩니다. 앞에 수가. 요런 관계일 것이다. 요런 관계. 뒤에 두 수를 더하면 앞에 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뒤에 두 수를 더하면 앞에 거 10이 나와줘야 되니까 요 4번은 R을 7이라고 결정을 해주면 되겠지. 7.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이야, 이제. 자, 5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인데, 자, 일단은 이게 전체 학생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전체 학생이 10명이거든요. 10명 중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10시 5 물어보는 거지. 외우고 있으면 편하다. 외우고 있으면 편하다. 250이야. 자, 그 다음에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이다. 남자 4명 중 2명 뽑고, 그리고 동시에 여학생도 4명 중 3명을 뽑아줘야 됩니다. 확통하면서 이거 앞에 숫자가 작을 때 정도는 좀 외워질 건데, 6, 4, 24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6, 4, 24로 저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면 되고요. 하면서 몇 개는 외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 아까 색칠된 공이 뭐 포함되냐 안 되냐 뭐 케이스 분류학 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7가지 무지개색 중에서 4가지를 뽑을 거다. 그럼 원래는 전체 경우의 수가 7시 4이겠는데 35인데 빨주를 포함하고 싶대. 빨주를. 이게 빨주는 그러면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뽑아놨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뽑아놨으면 나머지 무지개색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빨주 2개 뽑았으니까 몇 개 남았어? 5개 남은 거 맞니? 5개? 그럼 그 이제 5개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색을 더 뽑으면 됩니까? 이제 4가지가 아니라 빨주를 뽑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2가지를 더 뽑으면 되네. 2가지를. 그러니까 5C2라고 경우의 수를 쓸 수 있어. 세보면 10이 나올 거야. 자, 2번은 반대로 제외하는 거거든. 노랑 초록을 제외하고 싶대. 그러면 애초에 얘네 2 색깔은 배제하고 뽑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5가지 색 중에서 이제 4가지를 뽑는 겁니다. 5C4.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특정한 것을 포함하냐 안 하냐 저렇게 구별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의 수. 자, 적어도의 몇 줄을 치시고 얘는 거의 웬만하면 여사건이야.
근데 그냥 6건이라 쓰지 마시고 앞에다가 대부분 6건이라 하죠. 대부분. 자, 저번에 말씀드렸어. 왜 문제를 6건으로 푼다고 했죠? 왜? 6건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풀어야 좀 더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그냥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이 경우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의사 6명, 간호사 4명이어서 10명 중에서 3명 뽑는데 적어도 간호사 1명이 포함이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야, 여기서는? 전체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 몇?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지금? 10명 중에서 3명 뽑으니까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13. 몇입니까? 120. 120이야? 근데, 적어도 간호사 1명이거든? 지금 이 문제 상황을 그 간호사를 몇 명을 뽑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간호사가 이제 아예 안 뽑힐 수도 있고, 0명도 있고,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최대 3명까지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즉, 전체 경우의 수 120가지를 간호사를 몇 명 뽑느냐라는 기준으로 4가지 케이스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뭐 다 구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자,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 다 한번 구해보자. 간호사가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다 의사만 뽑는 거니까 의사만 3명 뽑는 경우의 수인 거고, 간호사가 1명이다. 그럼 남은 2명을 의사를 뽑아야 돼요. 의사 6명 중 2명, 그 다음에 간호사 4명 중 1명을 이렇게 골라줘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15 곱하기 4에서 6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60명. 간호사가 2명이다. 의사는 1명, 그 다음에 간호사는 2명을 뽑아주시면은 얘는 36까지가 나오고, 간호사만 다 뽑고 싶다? 그럼 43 해서 4가지로 해주면 돼. 4가지로. 그래서 이 경우의 수들을 다 더해주시면 몇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다 더해주시면? 다 더하면은 위에 120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잘 잡아서 케이스를 잘 나눈 거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적어도 간호사 1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요 상황에 대한 거 요거 물어보는 거 맞니 이거? 요거 물어보는 거니? 그러면은 얘네 3가지를 더한 게 답이지. 더해서 100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고 100을. 자, 지금은 그냥 다 한번 해봤는데 지금 이 3가지 경우의 수를 다 직접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 경우의 수 구해서 이 간호사가 아예 없는 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6건으로 푸는 게 더 좋은 것이고, 물론 우리는 6건이 아니더라도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더라도 풀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돼야 돼. 이 상황에 6건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 생각해야 돼. 그거는 내가 지금 간호사를 몇 명 뽑는 애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눴잖아. 4가지로. 그러니까 이 1명이 적어도 간호사 1명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간호사가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6건 이 문장을 이제 부정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니? 부정을 해주면 그러면은 아예 안 뽑히는 간호사가 아예 안 뽑히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 아니겠니? 그죠? 요거 문장 부정되죠, 저거? 네, 그죠. 우리는 국어를 잘하잖아, 국어를.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를 잘 생각합시다. 자, 뽑아서 나요. 보시면, 자, 부모 자녀 4명으로 이루어졌는데 6명의 가족이 있다. 근데 5명을 뽑을 거다. 한 줄로 세울 건데 부모가 모두 포함이 되고 싶다라는 거거든. 일단 부모가 모두 포함이 된대요. 5명 뽑을 건데 일단 부모, 두 분은 포함이 되고, 그럼 앞으로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되니? 6명 중에서 부모는 2명 뽑으니까 나머지 자녀 4명 중에서 이제 몇 명을 더 뽑으면 됩니까? 이제 부모 2명 뽑았으니까 3명을 뽑으면 되겠죠. 3명을 4C3으로 3명을 뽑아주면 돼. 3명을. 알겠니? 일단 자녀 3명을 뽑고 그 다음에 부모 2명 뽑힌 거 포함해서 5명이 뽑혔어. 그 5명을 한 줄로 세운대. 몇을 곱하면 되겠니?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5팩을 곱해주면 돼요. 5팩. 그래서 4 곱하기 120 해서 480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480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0번. 함수의 개수. 이게, 함수의 개수가 그 우리 수능 확통 30번 문제에 거의 나옵니다. 거의. 요즘 수능 30번 확통 문제는 다 이제 함수 개수 세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아주 복잡 미묘하게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문제로 나오고. 자, 그거에 비하면 얘는 엄청 쉬운 건데, 보시면. 자,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리키는 어떤 함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는 건데, 자, 가족군을 보시면.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집합 X에서 어떤 서로 다른 두 수를, 같은 두 수를 뽑는 게 아니라 대조관계가 구별이 되도록 두 수를 뽑는데, 그 둘이 가리키는 함수값도 대조관계가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집합 X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어. 1, 2, 3, 4, 5로 만약에 있어, 지금. 그러면 1, 2, 3, 4, 5, 6, 7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잡았을 때 그 가리키는 것도 큰 걸 가리켜야 되는 거거든. 그럼 저 가족군은 우리가 그 작년에 고1 때 수학 하에서 저런 표현을 뭐라고 배웠니? 뭐라고 배웠습니까, 저거? 수학 하에서? 1대1 함수. 이건 1대1 함수라고 했습니다. 1대1 함수. 근데 1대1 함수들 중에서도 1대1 함수는 이 두 함수 값이 다르면은 이제 그게 1대1 함수거든? 다르면. 근데 얘는 거기에 플러스 대소관계까지 나와 있어, 대소관계. 이거는 뭐냐?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이야. 일단 잠깐, 나 조건은 잠깐 무시하고, 지금 여기 화살표를 가리킬 거거든, 화살표를. 근데, 하나만 화살표가 나가잖아요? 그럼 7개 중에서 있잖아. 7개 중에서 우리가 5개를 골라. 만약에 이걸로 골랐어.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은 그 5개가 이렇게 대소관계를 만족하도록 이렇게 이제 유일하게 짝을 저렇게 지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 뭐가 뭘 가리킬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7개 중 5개만 고르면은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시 5를 정답으로 해주면 되긴 하지만 얘는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F4가 5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가운데는 잠깐 지우고 다 지워버렸네. 여기 3, 4, 5, 6. 자, 이게 F4가 지금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미리 결정을 해 놓고 그러면은 대소관계 때문에 얘네 3개는 얘네 4개만 가리킬 수가 있고요. 얘 하나는 얘 남은 2개를 가리킬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4개 중 3개만 골라주기만 하면은 여기 4개 중에서 1, 2, 3이 그걸 가리키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2개 중 하나를 골라서 저 5가 가리키도록 할 거야. 그래서 4, 2, 8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4, 2, 8. 자,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 분할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물건을 쪼개는 거거든, 묶음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좀 해보자. 물건이 6개가 있어. 물건을 내가 어떻게 쪼개볼 거냐면은 세 묶음으로 쪼갤 때 1개, 2개, 3개짜리로 세 묶음 쪼개던가 아니면은 1개, 1개, 4개로 이제 쪼개보던가 아니면은 2개, 2개, 2개로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1개, 2개, 3개로 일단 묶음으로 찢는 경우의 수. 그 1개가 뭐가 와야 되는지를 골라야 돼요. 61. 그럼 남은 5개 중에서 뭐가 하나 쓰였을 거 아니야? 남은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여기 2개 마저 채워줘.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묶음에서는 결국 남은 게 다 마지막 묶음이 될 거니까 남은 3개를 다 선택해서 묶음으로 정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근데 요거 1개, 1개, 4개는 봐봐. 요거 6실로 하나 골라주고 이제 5개 남았으니까 5실로 하나 골라주고 남은 4개 다 선택해주면 되는데 얘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지 이게?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얘는
중복이 발생한다. 중복이. 왜냐면 묶음으로 쪼갤 때 A, B로 이렇게 따로 찢나 B, A로 찢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가 이제 얘네 두 개가 같아서 중복이 발생해서 그 개수가 같은 것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그거만큼 중복인 거야. 저 두 가지를 나열한 경우의 수만 건 중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자, 두 개 골라주고 두 개 남은 네 개 중에 두 개 골라주고 EC로 끝내면 되는데 얘는 세 개가 중복인 거야. 세 개가 개수가 같잖아. 두 개. 그럼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렇게 이제 하나씩 뭐 몇 개씩 골라주는 방식으로 분할을 했었고, 자, 1번은, 자, 이제 서로 다른 n개를 이 세묶음으로 한번 좀 해볼 건데, PQ, R개로 쪼갰을 때는 먼저 P개 뽑고, 나머지 n-P개 중에서 Q개 뽑고, 그 다음에 남은 것에서 이제 남은 R개를 뽑아주면 됩니다. 근데, 결국 뽑으면은 맨 마지막에 뽑는 거는 사실 그 남아있는 것들 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얘는 계산상의 의미는 없죠. 계산상의 의미는 어차피 1이니까 계산상의 의미는 없다. 계산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두 수가 같을 때 두 개가 이제 개수가 이제 같아 버릴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두 개가 같을 때인데 자, 이때는 그 개수 나열한 팩토리얼만큼 중복이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두 같은 수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이었어.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자, 지금은 분할이거든? 그냥 그 몇 개의 묶음으로 쪼개는 건데, 이 쪼갠 묶음을 뭔가 역할을 배정하거나 이제 나열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걸 분배라고 하는 거야. 이제 나눠주는 거야. 분배는 그 만약에 n묶음을 n명한테 이제 내가 줄 거다. 그러면은 그 n묶음 나열한 것, 팩토리얼만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팩토리얼만 저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내가 이게 방금 아까 한 거거든요. 이거 있네. 방금 한 게 여기 사실 똑같은 거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답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6명을 이제 3개로 이제 쪼갰는데 3군데 봉사활동을 시킨다. 그 3조를 이제 3군데에다가 나열시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 경우의 수들 있잖아. 얘네 경우의 수들 계산하시면 60, 1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총 가지수가 얘네 3개를 더한 90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제 3팩토리얼로 역할 배정할 거니까 3팩토리얼까지 곱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3팩토리얼까지 분배까지 하는 거다. 위에 이 과정만 하는 거는 분할이야. 그냥 묶음으로 쪼개기만 한 거고 배정은 안 된 겁니다. 배정은 팩토리얼까지 곱해주시면 되고